뭐냐, 신경을 많이 써서 옵니다. 머리를 많이 써서. 그 다음에 목 뒤에 근육이 많이 긴장돼도 두통이 옵니다. 이럴 때는 목 뒤에 있는 꼭 혈자리 몰라도 됩니다. 보통 아문혈이라든가 천주라든가 풍지혈이 있는데 귀 뒤에, 목 뒤에 보통 이렇게 머리 털 이렇게 끝나는 부위 있죠? 발제라는데 그 부위 주위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은 머리 두통이 많이 줄어들고 또 쉽게 머리에 툭 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타법, 톡톡 쳐주는 방법도 이 혈순환을 도와줘서 두통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만세 자세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머리 아플 때 개운합니다. 집에 가시면 한번 해보시고. 잠깐,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만세를. 이것을 올립니다. 올려서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 이 어깨에 있는 목 뒤에 근육이 풀리면서 머리가 좀 맑아짐을 느낍니다. 이 목 뒤 긴장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꼬맹이들 유치원에서 으쓱으쓱 하잖아요. 이것도 목 뒤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올리고 내쉬고 이렇게 이 방법을 몇 번 하시면 이 목 뒤에 있는 근육이 많이 풀어지고 또 이렇게 뒤로 깍지를 껴서 이 방법도 이렇게 목 뒤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죠. 이렇게 내쉬면서 이렇게 뒤 깍지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 20-30분 하면 목 뒤가 엄청 개운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짐을 느낄 수가 있죠. 이거는 집에서 쉽게 뭐 한약도 많이 있지만 집에서 돈 안 들이고 쉽게 쓰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불면증. 이게 참 어려운 질환입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생각보다 잠이 잘 안 옵니다. 이게요. 그러나 수험생들은 그래도 다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보다는 병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다 보는데 아까 산조인이라는 약재를 함께 볶아서 차처럼 드시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면 명상이 나오죠. 명상. 명상은 뭐냐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데 5초 내쉬고 5초 들이마시고 하시는데 숨을 내쉴 때는 내 몸에 나쁜 기운이 나간다 생각하시고 들이마시더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러면 역시 이 불면증도 도움이 되고 아까 2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샤워하는 방법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소화불량이 있는데 이 소화불량을 왜 오냐면 먹는 거에 비해서 움직임이 제일 적은 게 수험생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쌓이면 복부 운동이 안 되니까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조금 음식량을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오히려 적게 먹으면 머리 회전이 잘 돼요. 많이 먹으면 이 머리가 되게 집중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저녁에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과식하면 확실히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저녁에 쉬어야 됩니다. 동네 한 바퀴 돌다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화불량은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화불량이 문제가 또 되는 게 나중에 변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변비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배를 문질러주는 방법도 하나 있고 배를 두드려주는 방법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걸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배는 어떻게 문제를? 배는 보통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문제를 합니다. 시계방향으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소장, 대장 움직임이 거의 시계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대장 부분에서. 손바닥으로 문제됩니까? 네, 손바닥. 손끝으로 문제됩니까? 손바닥이 아무래도 낫겠죠. 넓게 당겨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님들이 손주 체육 오면 배 약손하면서 문지르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배를 대면 복부가 율동작용, 움직임이 되면 장운동이 되니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는 쉽게 할 수 있는 또 배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죠. 때리는 것도 자극 주는 겁니다. 어떻게 때려요? 이거 그냥 때리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를 9등분해서 이렇게 눌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눌러주는. 배가 9등분이 되십니까? 이렇게 대충 난초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9등분이 중요한 게 눌러주어서 복부가 자극하도록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이 시점에서 또 가장 유념해야 될 게 바로 그 감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궁금한 것은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꼭 감기 환자들이 많다는 그 경험인데요. 네. 실제 환자가 늘어납니까? 기온차가 아침, 저녁으로 심하다 보니까 특히 요즘 또 환절기에 해당되죠. 또 시험철 되면 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멀쩡하다가. 스트레스가 영향이 되나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예민한 거죠. 예. 그러니까 건강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기에 쉽게 이렇게 전염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집에서 먹는 차 중에 유자차가 있습니다. 네. 유자차 보통 가정에 한 통씩 다 가지고 갈 겁니다. 거기다가 생강이나 대추를 약간 넣어서 끓여 드시면 감기 예방이라든가 또 피로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줄 수 있는 차입니다. 감기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막상 감기가 걸렸을 때 빨리 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빨리 나는 방법은 첫 번째 휴식입니다. 수험생들한테 쉬라고 그러니까 참 하시면은, 어렵죠. 그래서 예. 뭐 필요 이상 아니면 뭐 30분을 더 누워 있는다든가 휴식, 그 다음에 숙면입니다. 숙면이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보리차 같은 거 마셔도 괜찮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는 물론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을 먹는 게 제일 낫지만 당장 급할 때 집에서 쓰는 방법 그게 좋고 감기약 치료약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혹시 금기식은 없을까요? 감기에 걸린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감기가 걸렸을 때 일단은 제일 문제가 인스턴트 음식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은 꼭 먹도 좋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또 그 기름진 음식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가운데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아침은 반드시 챙겨 먹어라 이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성인에 비해서 수험생들이 포도당 소모량이 2배랍니다. 네. 그런데 저녁에 자고 나면 아침 포도당이 거의 이제 이렇게 바닥이 나는 거죠. 근데 아침 안 먹고 가게 되면 머리가 맑은 것 같지만 집중이 안 되니까 이거 문제 푸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 연구조사에 하면 한 10점 정도 차이 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 아침만 잘 챙겨도 10점을 챙길 수 있다. 우스갯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대목이 네. 그 집중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니까 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쭉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무엇보다 필요한 게 집중력일 텐데 네. 집중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배가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아침을 먹는 겁니다. 뭐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음식이 있는데 알칼리 음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알칼리성 음식. 예컨대 어떤 음식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양배추라든가 뭐 브로콜리라든가 또 뭐 감자라든가 시금치라든가 김치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먹는 반찬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알칼리 식품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DH 식품이라고 하죠. 보통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죠. 뭐 꽁치라든가 뭐 장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예, 이런 게 삼치, 좋고요. 예. 삼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라 해서 이 견과류,